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주요 관심 내용 4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사, 재판 단계별 합의서 작성과 작성 시 유의사항, 그리고 합의서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합의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교과서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하여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합의를 하는 단계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첫째로 수사하기 전에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 피해자는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소하여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은 수사를 끝내고 각하 또는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다만 예의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할 시점이 이미 수사가 거의 모두 진행되어서 검사 처분만 남은 경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도 가해자의 죄질이 너무 나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범죄인 경우에는 계속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로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형사재판 과정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유무죄를 결정하고 선고를 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합의는 양형에 크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51조에서 규정한 내용처럼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피해금 변제와 합의 여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어 판사들에게 그 적용을 요구하는데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통해 피해 회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여부는 수치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충분한 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형사 합의가 무엇인가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피해 보상 기준을 정하여 피해 회복을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지요? 특정한 양식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의견대로 작성하나 다음 문구들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 회복 금액의 수준. 두 번째, 형사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셋째, 합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 즉, 형사상, 민사상, 민형사상 세 가지 중에서 확실히 지정하여 작성함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검찰, 법원은 합의를 권유하는 편인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금을 회복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기 때문이지요. 피해자 측에서는 반드시 합의금을 전달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급 한도일자, 그리고 지급 방법,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취할 의무 등을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한 지문이나 인감도장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형사 합의서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합의가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죠.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교과서적으로는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처벌 감경이 됩니다. 합의서 작성 내용 중 합의와 고소취소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사건이 종결합니다. 그러나 거의의 범죄는 처벌 감경 대상이 되죠.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친고죄는 사건이 종결합니다. 그러나 거의의 범죄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얼마를 지급하였습니다. 피해금에 대한 회복 변제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선처해 주세요. 피해자 측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금보다 적은 금액을
협의했을 경우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예를 드리는 말씀 판례는 항소심 선고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피해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하면서 합의서에 채무 문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문제가 해결됐다. 추후 민형사상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 가해자는 많이 형을 감형받은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앞에 받은 돈, 즉 피해자의 피해금의 4분의 1이죠. 그것은 이자이고 원금을 받지 않았으니 갚아야 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 항소심은 채무 변제를 완료해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과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은 인정되나 합의금은 원금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특히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어 형사합의가 절실하고 합의가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가해자는 나머지 금액을 갚아라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치중하여 합의서의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한다는 문구가 없고 형사합의만이라는 문구가 없다. 명시적으로 기재한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합의서를 통해 부재소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합의금과 피해 원금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다면 합의는 형사사건에 한정한다. 민사소송 제기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함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형사 합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 조건에 대한 온도차입니다. 가해자는 너무 주로 경제적 회복만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경제적 회복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 회복에 대한 미래 발생 가능성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피고인, 피해자 등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아직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소한 일로 합의가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합의하는 경우가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이지요. 죄별로 합의금 액수에 대한 암묵적 시세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특히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서요? 예, 구두로 합의하거나 합의서에 명백한 기재 없이 합의하는 것은 합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면 단계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바로 제출하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합의서 효과는 단계별 효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서 제출 시기를 놓쳐서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유튜브와 블로그, 댓글 등에서 피해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 제5편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제5편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과 신청함으로써 얻어지는 피해자의 지위, 배상명령의 효과 등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5편 동영상을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